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계신가요? 연락 한 번 없이 당신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사람, 정말 당신의 노후를 함께할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78%가 관계에서의 무시당함을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연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읽지 않는 메시지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 말이에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결국엔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제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결혼, 자녀 양육까지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었죠. 정년 후에는 더 자주 만나며 여생을 함께 즐기자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연락에 답장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지만 SNS를 보니 다른 모임에는 잘 참석하더군요. 제 메시지는 읽고도 답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만남을 제안하면 바빠, 다음에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내가 뭐 실수했나 하고 수백 번을 되돌아봤죠. 어쩌면 나이 들면서 더 외로워진 탓에 지나치게 의존적이 된 건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카톡, 문자가 순식간에 오가는 시대에 답장이 없다는 건 단순한 못 봤다가 아니라 안 보고 싶다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에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가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에서 연락이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이자 당신은 내게 중요하다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연락이 끊긴다는 것은 그 마음의 언어가 단절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줘.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아니야.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겨도 상대가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해지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선택적 무응답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대화에는 답하다가도 약속이나 만남에 관한 메시지에는 답장이 없어요. 또 다른 특징은 늘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쁨은 모두에게 있지만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한 시간은 항상 만들기 마련이죠. 어르신들이 특히 연락에 민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60대, 70대가 되면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연으로 바쁘게 살았지만 노년기에는 진정한 교감이 있는 몇몇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8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미 있는 관계 유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나이에는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가 더욱 소중하고 관계의 불균형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 73세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30년 지기 5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만나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친구가 연락 없이 모임에 나오지 않더니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과 따로 모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밤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셨나요? 할머니는 그러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어 물어보니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해 무리하게 나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 생긴 오해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적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감정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한 관계에서 느낀 상처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또한 일방적 관계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나이의 시간이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축복인 나이에 답장 오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인연이라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제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무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가장 흔한 이유로는 삶의 우선순위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손주 양육, 배우자의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기존 관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갑자기 딸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손주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점차 응답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전화기를 볼 시간조차 없었다고 해요. 이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모두 알 수는 없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디지털 격차입니다. 우리 세대는 스마트폰과 SNS를 나이 들어 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는 것을 잊거나 알림 설정을 꺼놓아 메시지를 아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남편은 항상 카톡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중에 볼게라고 하고는 깜빡 잊곤 했죠. 이것이 의도적인 무시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계 피로도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수십 명의 친구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넓은 관계망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죠. 우리도 모르게 가장 편안하고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나 경험보다 정서적 만족을 주는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이론이죠. 간단히 말해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 3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창에게 냉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이전에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어요. 당시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참석이 불가능했고 이 사실을 전화로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거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오랫동안 쌓여 연락 두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나 갈등 해결에 익숙하지 않아 말하지 않고 참다가 관계가 서서히 식어버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원인은 상대방의 심리적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그냥 성격이 변했다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는 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특정 시기에 의미가 있었다가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깊고 오래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의 무시나 거절은 뇌에서 실제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느끼는 마음의 아픔은 실제로 아픔인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최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67세인 그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성 모임에 참석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가 뜸해지더니 결국 그녀만 빼고 새 채팅방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모임에도 나가기 꺼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 관계에서의 상처는 전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관계에서의 상처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4%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이는 흡연보다 더 큰 건강 위험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모든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가 보인다면 관계를 재평가할 때입니다. 첫째, 상호성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대화, 만남, 감정적 지원이 항상 일방적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 상태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입니다. 특정 사람과의 만남이나 대화 후에 항상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실망입니다. 몇 번의 오해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관적 불편함입니다. 때로는 명확한 이유 없이도 특정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직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 신호를 감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의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지만 그 결정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무엇보다 기다림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답장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고 그 시간에 정원 가꾸기, 손주와 놀아주기 같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독서 모임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새 친구들은 진정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라고 생각했는데 70대에도 의미 있는 새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극단적인 절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친구와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거나 깊은 대화를 기대하기보다 가벼운 만남으로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경계 설정입니다. 나는 최소 하루 전에 약속을 잡고 싶어. 메시지를 보냈을 때 2일 이내에 답장이 왔으면 좋겠어 와 같은 자신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며 이런 기본적인 요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세대는 종종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생각에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제 경우 오랜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나중에 용기를 내어 그때 사실 많이 서운했어 라고 솔직히 말했더니 오히려 친구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기대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대를 갖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매일 연락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친구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깊은 대화가 가능할 수 있어요. 각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대를 갖는 것이 실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자기 돌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72세에 수채화를 시작했는데 이 취미는 제게 큰 기쁨을 주었고 덕분에 관계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에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제 와서 새 친구를 사귀기는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이후 78세 할아버지는 최근 시작한 지역 합창단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섯째, 관계의 질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감은 친구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와 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실천한 후 저는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관계 불안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라는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만남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배가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았는데, 이제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 집중하니 정서적으로 더 충만해졌습니다. 마치 새는 물통에 계속 물을 붓는 것을 멈추고 튼튼한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존중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연락 없는 사람을 기다리며 자책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시작점임을 깨달았습니다. 현명한 인연 선택을 위한 기준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가, 소모되는가? 이 관계에서 주고받음이 균형적인가?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마치 작은 상실감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상기시키며 그 공백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쏟는 것은 마치 사막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상호 존중과 진정한 교류가 있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와 함께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